이사 갈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대운 따라옵니다. 이사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렘 반, 걱정 반. 그런데요. 그냥 조건만 보고 집을 고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불러오는 풍수 체크. 오늘 풍수톡에서는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행운을 부르는 풍수 체크리스트 7가지를 준비했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새 집에서도 좋은 기운이 가득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지형을 살펴봐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은 집이 놓인 땅의 형세를 보는 것입니다. 집 주변을 둘러봤을 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형태를 배산임수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좋은 기운이 집으로 모이게 하는 최고의 입지로 여겨집니다. 산은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 외부로부터의 강한 기운을 막아주고, 물은 부드럽게 흐르는 에너지를 통해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꼭 거창한 산이나 대야 같은 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게는 야트막한 언덕이나 작은 개울이어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변이 너무 삭막하거나 메마른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자연이 집을 부드럽게 감싸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울창하거나 잔잔한 물길이 있다면 그 또한 좋은 배산임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이 산 밑에 있다고 해도 너무 가파른 절벽 바로 아래라면 오히려 눌리는 기운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과 집 사이에는 약간의 거리와 완만한 경사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 역시 집 앞을 지나간다면 좋은데, 물살이 너무 빠르거나 직선으로 집을 향해 돌진하는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물길이 부드럽게 흐르고 집을 감싸듯 돌아나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도로나 공원이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도로가 물처럼 부드럽게 휘어 있거나 공원이 시야를 탁 트이게 해주면 역시 좋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이 삭막하고 땅이 메말라 있고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좋은 기운을 받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음지라고 부르는데요. 음지는 사람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주변이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편안한 느낌을 주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싱그러운 나무가 있고 부드럽게 흐르는 개천이 있으며 뒤편에 든든한 산이 감싸고 있다면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곳이 좋은 지형을 가진 집입니다. 좋은 지형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두 번째, 집 앞 도로를 꼭 보세요. 풍수에서는 도로를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로 봅니다. 도로는 기운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양과 방향에 따라 집에 미치는 에너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피해야 할 형태는 집을 향해 곧게 뻗어오는 도로입니다. 이를 충살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카로운 기운이 집을 정면으로 찌르는 형상으로 재물운과 건강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창이나 칼이 집을 겨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무언가 답답하거나 긴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위치에 있는 집은 가족 간 갈등이나 사업 실패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가 집을 향해 부드럽게 휘어오거나 집 앞에서 자연스럽게 커브를 이루는 형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기운이 집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재물운과 인연운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도로가 물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휘어진다면 그곳은 마치 작은 강이 집으로 좋은 기운을 운반해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켓 형태라 불리는 구조, 즉 도로가 집을 품듯 감싸고 있는 모양이라면 외부의 위험 요소를 막아주고 기운을 안정적으로 모아주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집 앞 도로의 높낮이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집보다 도로가 너무 높으면 압박감을 주고 기운이 집으로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이 도로보다 약간 높거나 평평한 위치에 있다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 좋은 자리로 평가합니다. 집 바로 앞에 사거리나 교차로가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거리는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자리라 안정된 에너지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교차로보다는 조용하고 안정된 길목에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교통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로변 바로 옆은 소음과 매연뿐만 아니라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만들어내는 강한 흐름 때문에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적당한 간선도로와 골목이 이어지는 곳은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어 풍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혹시 집을 보러 갔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집 앞으로 나가서 도로의 형태를 살펴보세요. 길이 곱게 뻗어 있거나 주변이 어수선한 교차로라면 그 불편함은 단순한 느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부드럽게 흐르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건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찾을 때 집 안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밖 도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집 앞에는 좋은 길이 있고 좋은 길을 따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현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출입구로 여겨집니다. 현관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에너지들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현관이 깨끗하고 밝으며 정돈되어 있어야만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거나 어둡고 지저분한 현관은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시켜 집안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답답하거나 꺼림칙한 느낌이 든다면 그 공간에는 이미 정체되거나 탁한 기운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문을 열자마자 밝고 환한 느낌이 든다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관의 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먼지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의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현관은 음의 기운을 키우고 사람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가 이상적이지만 어렵다면 밝은 조명을 설치해 환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현관등은 항상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하며 전구가 나간 채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신발 정리는 기본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꼭 필요한 신발만 가지런히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이 너무 꽉 차 있으면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관 장식도 고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에 싱그러운 식물이나 밝은 그림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록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림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은 장식품을 두어 복잡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관문 자체의 상태입니다. 현관문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문이 삐걱거리거나 잘 닫히지 않거나 손잡이가 헐거운 경우 이는 곧 집 안팎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수리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고쳐야 집안의 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집의 입에 비유합니다. 사람도 건강하려면 입을 통해 좋은 공기와 영양분을 받아야 하듯이 집도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현관이 필요합니다. 현관이 답답하고 더럽다면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놔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반대로 현관이 밝고 환하면 자연스럽게 집 안 전체가 좋은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혹시 현관을 들어설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깨끗이 청소하고 밝은 조명을 켜고 향긋한 향을 피워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그리고 그 그릇의 입구인 현관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현관은 좋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새 집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풍수톡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번째, 채광을 꼭 체크하세요. 풍수에서는 햇빛을 양의 기운, 즉 생명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햇빛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활력과 건강을 선물하는 자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는 풍수적으로도 실제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선 거실과 주요 생활 공간, 특히 가족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실은 집의 중심과도 같은 공간인데 이곳이 어둡고 음침하면 자연스럽게 집 전체 분위기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살이 가득한 거실은 집안의 생동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만들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채광이 좋은 집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햇살은 사람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에 오래 살면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니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단지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향이나 남동향으로 창문이 난 집이 이상적이며 아침에 햇살이 집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면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집이 서향이나 북향일 경우 햇빛이 덜 들어와서 낮에도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이라면 조명이나 인테리어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광이 주는 생명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광은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공간의 온기를 불어넣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하며 자연스러운 에너지 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채광을 볼 때는 단순히 창문이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주변에 햇빛을 가릴 만한 높은 건물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햇살이 들어올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이 오래 머무는 집이 좋은데 특히 오전과 이른 오후 동안 햇살이 드는 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풍수에서는 어두운 공간에 나쁜 기운이 쌓인다고 봅니다. 특히 음지에 속한 장소는 기운이 정체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거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햇빛이 어떻게 드는지, 집 안 구석구석까지 빛이 퍼지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햇살이 너무 강해서 집안이 덥고 눈부신 경우에는 얇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부드럽게 조절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이사갈 집을 고를 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피곤한 저녁에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요. 풍수에서 말하는 채광은 단순히 밝은 집이 아니라 바로 이런 따뜻한 삶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햇빛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새 집에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햇살이 가득하기를 풍수톡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집 구조를 살펴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구조와 동선이 에너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집 안에서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어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죠. 방과 거실이 트여 있고 동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집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런 집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활기찬 기운이 집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도가 길거나 어두운 구석이 많은 집은 주의해야 합니다. 긴 복도는 마치 기운이 한 곳으로 쏠려 빠져나가는 통로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복도가 집 중심을 가로질러 곱게 뻗어 있는 구조는 좋은 기운마저 흘려보내기 쉬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안에 어둡고 답답한 구석이 많으면 그곳에 탁한 기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이런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사람의 기운까지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집 구조는 무엇보다 열림과 흐름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각 방까지 시야가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답답함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문이나 가구 배치도 중요한데요.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벽이나 큰 가구가 막고 있으면 기운이 순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 모두가 모이는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더 넓고 트여 있어야 좋습니다. 거실이 너무 작거나 폐쇄되어 있으면 가족 간 소통이 줄어들고 외부와의 인연운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실과 주방이 부드럽게 연결된 구조도 좋은데, 이는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가족의 화합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방들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부부 침실과 자녀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서로 외면하는 구조라면 가족 간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방과 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프라이버시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창문의 위치와 크기도 집 구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창문이 있어 바깥의 빛과 공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탁한 기운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문이 너무 작거나 높은 곳에만 있으면 집안이 답답하고 기운이 막힐 수 있어요. 반면 지나치게 많은 창문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많아질 수 있으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사선 구조가 많은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선으로 된 벽이나 천장은 기운을 삐뚤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직선과 직각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볼 때 단순히 방수나 크기만 보지 말고, 이 집 안에서 나는 편하게 숨 쉴 수 있을까? 여기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기분이 편안할까? 를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는 구조야말로 좋은 집,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풍수톡이 여러분이 좋은 구조의 집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번째, 귀로 풍수를 봐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집을 찾았다 해도 주변이 시끄럽다면 그곳은 좋은 기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교통소음이 심하거나 공사 현장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번화가의 소란한 소리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안정적이고 평온한 소리가 집 안팎을 감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쾌적함을 넘어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의 건강과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의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클럽이나 술집에서 밤새 이어지는 음악 소리 같은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소리는 음의 기운을 키우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나 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리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멀리서 흐르는 개천 물소리, 부드러운 바람소리 등은 양의 기운을 불러들여 집 안 가득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게 합니다. 이런 소리가 있는 곳은 사람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며 생활 리듬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는 눈으로 구조를 살피는 것만큼이나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 차가 드물게 다니는 주택가, 주변에 공원이 있어 새소리가 들리는 곳 같은 곳이 풍수적으로도 좋은 입지입니다. 특히 밤이나 이른 새벽 같은 시간대에 소음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여도 밤이 되면 예상치 못한 소음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 소리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집 주변이 바람이 지나치게 강하게 부는 구조라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흐르는 바람 소리는 좋지만 강풍이 매일같이 몰아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은 편한데 자꾸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편안한 소리가 감싸는 집에서 살아야 삶 전체가 평온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찾을 때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행복한 새 출발을 응원해 줄 집이 될 것입니다. 풍수톡이 여러분의 귀가 좋은 기운을 듣고 좋은 집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7번째, 화장실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음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집의 중심부에 위치하면 집안에 모여야 할 양의 기운이 흩어지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집 중심은 모든 에너지가 모이고 순환하는 핵심 자리인데 그곳에 화장실처럼 음습한 공간이 자리 잡으면 좋은 기운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실은 가급적 집의 외곽, 구석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음의 기운이 집 전체를 잠식하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서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이 집 중앙에 있는 구조는 가족,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위치뿐 아니라 환기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습기와 냄새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탁한 기운이 집 안에 퍼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화장실이 이상적이고, 만약 창문이 없다면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해서 항상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결 역시 화장실 풍수의 핵심입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밝게 관리해야 합니다. 변기가 더럽거나 물때가 끼어 있거나 악취가 나면 그것만으로도 집 전체의 기운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향긋한 방향제를 두어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것도 풍수적으로 권장하는 습관입니다. 열려있는 변기는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할 집의 화장실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면 작은 개선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거나 문 앞에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식물을 배치해 음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운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화장실은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집 전체의 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화장실은 깨끗하고 밝고 필요한 곳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새 집에도 이런 건강한 화장실이 있기를 풍수톡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풍수톡과 함께 살펴본 행운을 부르는 체크리스트 어떠셨나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사 준비 중인 여러분 모두 좋은 집, 좋은 기운, 좋은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